일개백자가 쓰임이 많고 쉽게 읽어지는 글자이겠지만은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글자예요. 사실은 이 글자도. 오늘 이 자리에 뭐 처음부터 수업을 안 들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한민국에 한자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인류부터 설명을 하면 이거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한일자보다도 흰백자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이참에 우리 선생님들은 제대로 배워가지고 일육자를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한일자에 뭐 상가지 하나를 놓고 하나가 됐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원래 옛날 사람들이 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문자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글자가 있기 전에 그림에서부터 글이 비롯되잖아요. 그림에 그 리을이 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글과 그림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크기에 다른다고 했죠? 크기에. 다시 언급하지만은 아주 오래된 옛날 동굴에 들어가니까 뭔가가 벽에 그려져 있는데 사람이 있고 뾰족한 도구가 있고 뭐 물고기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사람이 있고 뾰족한 도구가 있고 물고기가 이렇게 있고 이것은 그림이에요. 크기가 저는 다르잖아요. 이렇게요. 사람 크기 잡살 크기, 물고기 크기, 조그맣게 물고기 크기 이건 그림이 취급이 돼야 돼요. 근데 같은 크기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건 문자예요. 문자, 글자. 똑같이 사람이고 똑같이 뾰족한 도구고 똑같이 물고기인데 크기가 서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는 이거 그림으로 취급이 되고 크기가 같은 크기로 이렇게 표현됐으면은 이게 문자라니까요. 그 차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한일자의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원래 물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사과 같으면 사과 하나로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이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이렇게 짧은 선 하나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사과가 있는 사과 하나로 표현했을 뿐이야 지금 사실은.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인지 능력이 발달되면서 모든 걸 다 표현 하나로서 표현할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선 하나를 가지고 선 가지 옛날 사람들이 배울학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선 가지를 이용해서 수를 셈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선 가지 점기였자가 선 가지가 엇갈린 형태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죠. 선 가지 하나를 놓고 한일자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고 이 한일자도 있죠. 하나만 뜻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운동장에 학생들 100명이 모여있는데 일동 차려들 때 일동이 한일자를 쓰는데 하나만 차려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차려드잖아요. 그래서 모두란 뜻이 있어요. 모두. 첫째 또는 뭐 오로지 어떤 여러 뜻이 있어요. 보세요. 첫째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학생들이 100명이 뭘 설명을 우리 선생님들이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100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1등이 나왔어요. 1등이 나왔는데 그 1등이 한일자를 써서 1이니까 한 사람이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100명이 시험 봤는데 10명이 100점을 맞았어. 그러면 10명이 1등이야. 한 명이 아니고. 그게 하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걸 잘못 표현하는 책들이 많아. 일도양단. 한자를 안 쓸게요. 일도양단 또는 일망타진 또는 뭐 일필휘지 이런 말들의 일필휘지 이런 말들의 일자가 전부 다 한일자거든요. 그럼 일도는 하나의 칼이라고 생각하고 일망은 그물망자니까 하나의 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필휘지는 하나의 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게 틀렸어. 일도는 하나의 칼이 아니에요. 그렇지 한 번의 칼질이야.
일망도면 한 번 던진다는 얘기, 한 번의 투망질이라는 얘기고 일필이자 한 번 붓을 휘두른다 그 얘기가 돼요. 그래야지 하나로 지면 하나의 칼을 들고 양다는데 하나의 칼로 양다는데 즐기면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해서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칼을 들고 양다는 양단 두 갈래로 나는 건데 저 하나를 들고 안 잘라지면 두 번도 오고 세 번도 오고 네 번도 해가지고 그 양다는 것이 아니라니까 한 번에 딱 잘라낸 것이 일도 양단이잖아. 그러잖아요? 일망타진도 뭐예요? 그물 하나 가지고 오늘 잡다가 다 안 잡히면 내일도 잡고 모레도 잡고 그러니까 한 번 그물 지나가지고 싹 잡아낸 거잖아. 그때는 뭐예요? 한 번이요, 한 번. 하나가 아니고 하나의 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의 그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온다 이거예요. 일필이지도 뭐예요? 한 번에 싹 써내려가는 글씨야. 거기다가 서여시 문다 했지만 더 치른다고 개 치른다고 하죠. 개칠. 두 번 쓰거든요. 한 글씨 하나에다가 덧대고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 일필이지는 한 번 딱 불을 들어서 한 번에 끝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하는 게 일필이집니다. 네. 배치를 안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 글씨 못 쓰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 전문적으로 우리 선생님 쓰고 계시니까. 네. 자, 우리 선생님이 필력이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글씨 잘 쓰세요. 깜짝 놀랐어요. 쟤는 공치사 잘 안 해요. 공치를 잘하는 게 공치사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요. 그 좀 부정적인 상황은 말을 안 해버리고 말지. 잘합니다. 못 듣는데 잘한다는 소리 안 해. 진짜로요. 성격이 그래요. 못했는데 그러면 말을 안 해버리지 차라리 못한다 아니면 말을 안 한다 하지 못했는데 잘한다는 소리는 안 한다니까요. 제가 얘기가 자꾸 다른 쪽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한일자가 하나 뜻 외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정확히 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한일자보다 더 문제는 흰백자예요. 흰백자. 이게 흰백자가 뜻이 희다란 뜻 아니에요. 희다란 뜻인데 이게 색깔 관련 있잖아요. 흰색. 색깔 관련돼 있죠. 이 자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색이라는 거 빛색자 아니에요. 빛색자. 빛색. 이 빛나다. 빛나면 밝다. 이게 빛이라는 것이 세상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햇볕과 햇빛이 서로 다르잖아. 햇볕은 해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이고 햇빛은 하늘에서 해에서 나오는 밝은 기운이고 밝다고도 관련이 있어요. 밝다 이게 이 빛이 밝게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어원이 지금 밝다고 했는데 이게 하루 24시간 가운데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그러잖아요. 밤을 밝히는 것과 낮을 밝히는 것이 서로 달라. 문명이 발달되고 오늘날에는 여러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 가지고 밤을 밝히고 있지만 옛날에는 불이에요. 불밖에 없어. 옛날 사람들은 밤에 불빛으로 밤을 밝히고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낮에는 어떻게 돼요? 햇빛으로 밤을 밝힌다, 낮을 밝힌다니까요? 빛이라는 것이 밝히는 건데 그 밝히는 방법이 밤에는 불빛을 이용해서 낮에는 햇빛을 이용해서 밝힌다 이거예요. 문자로 이해하려면 옛날로 가야 돼. 옛날로 가면은 불빛과 햇빛이 낮과 밤을 밝히는 거다 이거. 자,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밤을 이 불빛이 뭐냐면 등불 같은 거예요. 등불 같은 거이고 이거 햇빛은 해요. 해. 그래서 해온도 이게 두 개가 희다고 관련돼 있어. 이게 결국은. 그런데 이 글자의 고문자가 어떻게 표현된다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자, 우리 책에 고문자 금문 갖고 오면 백자 100백자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선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 흰백자가 옛날 그러니까 선은 빼고 나면 이 형태인데 이것이 그건 뭘 나타낸 거냐 이게요. 희다라는 뜻은 색기인데 색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 구체적인 형태가 아예 없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뭔가를 구상적인 걸 빌어다 써야 돼. 그 뭘 빌어다 썼냐? 요 두 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등불이냐 해냐 그러는데 한자에서 오늘날 점주자가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심지. 이게 등불이야, 등불. 그것이 오늘날 이게 등불. 이게 등불 주자잖아요, 등불 주자. 근데 옛날에 이렇게 표현돼서 이 형태, 이 형태, 이 선만 없는 형태, 이 형태. 이 빛이라는 것이 왜 희다고 관련됐냐면은 빛의 삼원색이 뭐예요? 적색, 청색, 녹색이잖아요. 빛의 삼원색이 색의 삼원색은 적색, 황색, 청색 이렇게 되지만은 빛의 삼원색은 적색고 청색고 녹색이에요. 요걸 합쳐놓으면 무슨 색이 돼요? 하얀색이요. 흰색이 된다면 흰색. 근데 불빛이든 햇빛이든 흰색이에요.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빛과 관련될 수밖에 없어. 지금 흰색이 지금. 근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저는 옛날에는 이걸 해로 봤어요. 해로 봤는데 고물자를 계속해서 30년 동안 연구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저 견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견해까지 참조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해 쪽으로 많이 기울어있다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이 고물자를 연구를 해봐도 이게 등불의 심지어고 심지 형태다 이거예요. 다만 요 글자가 갖고 있는 자형은 등불 관련돼서 나왔지만 희다는 뜻은 해와 관련됐다 이거죠. 왜? 희다의 어원이 해오고 더 밀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글자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이 이 빛과 관련되어 있고 그 빛 가운데 등불에서 나온 것은 이 글자고 이 글자 갖고 있는 뜻 희다는 해와 관련돼서 흰벽자가 이제 약수된 의미고 이건 뜻자는요.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흰벽자다. 흰벽자. 자, 설명이 좀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가운데 이렇게 거리져 있는 거는 뭐? 그게 이제 심지 속에 보이는 선언이겠죠. 이제 우리가 심지라는 것이 그게 보면은 이렇게 불 끄면은 이렇게 불이 겉도고 속이 달라 온도가. 겉에는 1400도 정도까지도 올라가고 속에는 뭐 한 800도 이렇게 되는데 그 차이가 있고 차이에 의해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뭐 이 심지가 타는 부분과 연결된 부분을 또 따로 구분을 한다든지 뭐 했겠죠. 자, 그래서 그 외에 이 글자가 뭐 사람이 얼굴을 닮았네 또는 뭐 엄지손톱과 관련되어 있네 뭐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이게 다 경강부에 대한 설명을 저는 얘기해. 얼굴이 될 수도 없고 엄지손톱이 될 수도 없어. 자, 그래서 그 상황이 우리 책에도 잘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이 글자가 음역화를 해요. 흰벽자가 음역화를 하면서 한일자에서 하나의 단위 가운데 이제 일백의 단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일천자자를 이게 사람 인자의 고물자 아니에요? 그러다가 선 하나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1천, 두 개를 붙여서 2천, 세 개를 붙여서 3천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무슨 수물입자처럼 2천 같은 경우는 1천자자를 이미 쓰이지 이 글자에서 나온 1천자자에다 두 글자를 붙이면 2천이 되니까 이런 글자들이 문자수 취급이 안 되고 오늘날은 1천자자만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1천자자도 사람이 인이 음역하래 인이 신이 되고 진, 천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하나의 단위에 의해서 뜻이 1천이란 단위와 관련된 1천자자가 된 거예요.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
자, 일벽자예요. 일벽자는 30년 동안 문자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거의 뭐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해오 관련돼서 예전에 수업 드신 선생님도 계시는데 예전에 해오 관련돼서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갑골문 같은 거 갑골문의 불똥주자고 이 일벽자의 갑골문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연관지어서 설명해 연구하다 보니까 해보다는 해는 뜻과 관련돼 있고요. 해는 뜻과 관련돼 있고 자역은 등불과 관련 등불의 심지와 관련돼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렇게 본다는 걸 하나 두시고 이렇게 틀린 것들이 좀 있어요. 옛날 설명과 좀 다른 부분들이요. 이참에 기억을 해주는데 이거 일백백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위해서 이제 음의 역할하는 글자도 살펴보는데 이제 그런 글자로서는 이 일백백자 외에요. 막백자 이런 글자들이요. 사람 가운데 마다줄 관련돼서요. 큰아버지를 백부라고 그러죠. 백중지세 뭐 할 때 쓰는 백자예요. 그거는 예. 이걸 잣나무백이라고 저도 한동안 얘기했지만 잣나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옛날에는 나무 이름대.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학문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식물이나 동물을 갖다가 이게 학문적으로 딱 구분하지 못한 시대예요. 그래서 비슷한 나무들은 다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편백, 측백, 동백 뭐 이럴 때 쓰이는 백자이기도 하거든요. 실백이라고 해가지고 잣나무 관련된 잣나무 열매를 실백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잣나무에만 쓰이는 글자가 아니에요. 편백나무 측분은 여러 나무에 쓰기 때문에 그래서 통칭하는 이름으로 나무 이름백이라고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잣나무백을 해뿌리면은 이 글자가 백엽주 이런 술이 있어요. 그게 잣나무로 만든 잣나무 잎사귀로 만든 술이 아니야. 그 뭐로 만들었어요? 저 편백나무인가 저 편백나무인지 그것도 물어보니까 저것도 오래간만에 생각해서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무슨 나무 잎사귀인지 잣나무 잎사귀는 아니야 확실히. 근데 이게 잣나무백을 해뿌리면 그게 잣나무 잎사귀로 만든 술이 돼. 백엽주.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백엽주가 무슨 나무 잎사귀로 만드는지. 하여튼 잣나무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잣나무백 해뿌린 잣나무 잎사귀로 생각해. 잣나무 잎을 바꾼 가서 우려낸 술이라는데? 그래요? 그거 다시 더 찾아봐야 돼. 사람들이 인터넷 글을 그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 봤던 글에는 분명히 잣나무 잎사귀가 아니고 다른 걸로 얘기했어. 한게 있어. 그 구구사전 찾아보세요. 구구사전. 그거 저 인터넷 사이에 떠도는 그 사람이 잣나무로 생각해. 아니, 저기 교수님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서 말씀드린 아, 그래요? 거예요. 아 구구사전 찾아서 말씀해. 네. 자, 요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가지고 언급해보는데 옛날 제가 공부했던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잘못됐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글자가 잣나무의 뜻으로 쓰이만 쓰지 않기 때문에 백엽주라는 말을 그러면 생략한다고 쳐도요. 여러 가지 다른 뜻이기 때문에 나무 이름백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당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제가 옛날 공부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간 저는 그렇게 기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기신기자가 들어가세요. 넉백. 그렇죠. 백은 백인데 넉백자고요. 혼백을 뜻인 글자예요. 기백, 그 사람이 기백이 있다고 뜻이는 백자예요. 그 다음에 수원관자가 들어가셨네요. 옥관 관련돼 가지고 비단백. 폐백을 뜻이는 백자죠. 그다음에 음이죠. 밖에서 박으로 쓰인 경우가 있어요. 박. 칠박자. 박수를 때 쓰는 칠박자. 손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손수관이라는 제방명이 달라붙어 있죠. 박자. 그다음에 닥칠박 들이닥친다 이게 개봉 박도 올 때 쓰는 박자죠. 강박관념 할 때 쓰는 박자예요. 닥칠박자. 들이닥친다 이게.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쓴 것들이 다 익히 우리말 우리가 익히 쓰이는 언어 속에서 어휘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글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요글자가 뭐냐면은 박은박인데 쌀밑자에서 뜻이랬는데 쌀로 국물로 옛날 술 같은 거 만들고 찌꺼기가 남아요. 지게미밥. 그렇죠. 그래서 술찌개미 지게미와 술찌개미 지게미 조자처럼요. 지게미 박자인데 요 글자가 쓰이지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고인지 조각. 아니 우리 선생님이 문장을 들어서 얘기하지 말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저는 한자를 한문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있죠. 국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르쳐요. 그 국어는 뭐냐 우리말 어휘를 구성하는데 한문은 사실은 중국 고문과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한자를 배워야 될 이유를 저는 우리말 어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자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쓰이는데 우리말에 안 쓰이는 한자는 취급을 안 해요. 제가 여기서 안 써요. 사자성어로 고인 조각이라고 쓰는데. 예? 사자성어로 쓰는데 고인 조각. 아 조박? 예. 아 좀 어렵다. 그런데 조박보다도 좀 쉬운 거. 조박은 거칠 조자에 쓰는 것처럼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요즘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 키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 산책시킬 때. 뭘 들면 애완견이 먹을 만한 거 다 주워 먹는데 나무 같은 데다가 잘 자라고 찌개미로 만든 거름이 있어. 유박비료. 유박비료. 그게 기름 짜고 남은 찌개미. 그걸 먹어 요즘에 개들이. 그걸 먹으면 탈이 많이 나. 그래서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산책을 할 때 유박비료 조심을 하고 그게 기름 짜고 난 대두박. 큰 콩. 대두로 짜고 나면 지금 대두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양계 산업이 발달되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축산업이 발달된 것이 이 대두박이 많이 나오면서 그걸로 사료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로 거름도 만들어. 그 유박비료라고 그래 그걸. 금방 녹지 않고. 저도 사용해요. 저도 텃밭 같은 데다가. 거기 유박비료를 때 쓰는 박자예요. 신문 같은 데 많이 나와. 깻묵 같은 몇 톤은 그렇죠. 깻묵같이 생겨가지고 깻묵 뭉쳐놓은 덩어리. 자, 그 다음에 큰 배 박자. 네. 큰 배 박자. 선박해서 할 때 쓰는 박자 있습니다. 박래품 뭐 이런 거. 좀 어려운 말들이. 대박나서 이 대박과 관련돼 가지고 민간 원서를 따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대박의 박자를 대박 났다의 박자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박이 뭐냐 노름과 관련된 있는 박자야. 이 넓은 박자가 노름과 관련되기도 해. 예. 도박할 때. 예. 그래서 대박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도 보고 또는 바가지의 박자로도 보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어원이 민간 원서에 따라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빼고 불분명한 걸 빼고. 그다음 배댈 박자예요. 물가에다 배를 대는 거예요. 그 정박할 박자죠. 어디에 쓰냐면 일박 숙박업소라든지 뭐 1박 2일이라든지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대나무가 이렇게 달라붙어 그 글자에다. 이게 다 쓰이는 어휘로서 우리가 이렇게 쓰이는 어휘를 구성하는데 쓰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금박지 은박지 할 때 쓴 글자예요. 대나무가 달라붙었잖아요.
대나무를 얇게 쪼개가지고 엮어 줄로.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것이 생각 없는데 김 많은 거. 작게는 김 많은 거 아니면 문 앞을 이렇게 가로막은 거. 그게 뭐예요? 뭘 줄인다? 발 들이온다. 발각자 발각자. 김밥 많은 것도 대나무를 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 그런 것처럼 얇게 만든 종이인데 금으로 만들면 금박지가 되고 은박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쓰는 박자예요. 금박지, 은박지. 그 다음에 요걸자도 흰백자가 음역할을 했잖아요. 흰백자 빼거나 이걸자가 뭐예요? 요걸자하고 요걸자 세 개가 합쳐 있지만 요걸자가 구슬자의 원래 형태예요. 구슬자에 붉을자가 면서 요걸자에서 뜻이 구슬이 되는데 그 형태가 여기에 온 거예요 지금. 단독체 이 글자가 단독체로 이게 단독체로 쓰는 임금왕자고 임금왕자 원래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데 구분이라고 점을 찍어놓은 것뿐이야 지금. 그러니까 구슬옥자의 원래 형태야 이게 지금. 구슬옥자가 변형된 형태가 아니야. 칠복자가 변형되면 등그러미 되잖아. 이건 변형된 형태이지만 이게 사실은 이것은 구슬옥자 변형된 형태가 구슬옥자의 원래 형태야 지금.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 변형된 형태라고 설명하는 사람들 많거든 또. 그냥 구슬옥자의 원래 형태가 달라붙어 있는데 남은 글자가 흰벽자고 구슬옥자인데 이게 음역화를 해가지고 음이 벽이 되면서 옥석, 옥돌 관리됐어요. 옥돌. 남은 글자가 옥돌이야 옥돌. 흰벽자가 음역화라서 벽이 되면서 남은 글자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옥돌이라니까요. 옥돌이 근데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옥돌이 붉은색이야. 붉은 옥돌 관련된 글자야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게 푸른 옥이 아닌가요? 그렇죠. 푸른 옥. 아니 붉다고 했어? 푸른 옥. 그러니까 제가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은 그렇게 뱉으면서 머릿속에서는 푸른 것으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푸른 벽자, 벽오동. 줄기가 푸른 오동나무가 벽오동이야. 벽계수.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푸른 하늘을 갖다가 벽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벽자가 이게 푸른 벽자. 그래요. 이 틀린 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틀리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요. 얘기해줘야 돼. 이게 왜 그냥 얘기를 안 해주면 이게 찍고 있잖아. 안 찍으면 그냥 상관없는데 찍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분명히 고쳐서 얘기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신 집중하시고 강의하실까 교수님? 그게 죄송한 얘기인데 올해 제가 딱 한갑자가 찼잖아요. 에이 진짜. 집중력이 엄청 떨어지고 있죠. 말도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무슨 때가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핸드폰 만든 이유가 더 늦어지면 더 엉망으로 수업을 겠다 싶어가지고 그러기 전에 찍어놔야겠다고 지금 핸드폰 구입해 찍으려고 그래요. 다음부터 딱 한 번 너 강의 할 정도는 다 찍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 이제 그만두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수자 강의 한 번, 1800자 한 번, 사자속 한 번, 논어 한 번, 뭐 지금까지 해왔던 강의들 책 가지고 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제 책으로 한 강의예요. 그게 제가 쓴 책으로 한 강의한 것들 다 한 번 다 찍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일선에서요. 교육원 거는 이제 매듭 친다고 이제 자 흰벽자가 다 음역화를 해요. 교수님 나중에 그 넉백자 있죠? 네. 그게 왜 달이 금음달이 됐다가 뭐 새로 초하루 초이틀 뭐 이렇게 되면은 왜 재생백 뭐 이런 단어들 있죠? 네. 그게 그걸 언제 한번 좀 아시는 대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달이 제일 환하고 제일 흐리고 뭐 다시 밝아지고 그 백자 쓰죠. 그 생각해보지 않은 걸 말씀드리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지금 이해가 안 되던데 그게? 그래요? 네. 일단 16이라고 뭐 초 이틀 사흘하고 네. 16, 17하고 그 백자가 어떨 때는
밝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둡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아, 어둡다는 뜻으로 쓰인다고요? 네. 제가 모르는 상황을 말씀 주시네. 아, 그래요? 언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아, 우리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주시면 또 저도 또 배워야죠. 뭐 배울 거는. 자, 하여튼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시 나중에요.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한일자인데, 한일자 지금 막바로 여기 나왔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자예요. 상가지 하나를 놓고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하나란 뜻에 뭐 한 번 또는 첫째 또는 모두 또는 어떤 일장 뭐 이럴 때 쓴 것처럼요. 또 뭐 오로지 뭐 전이라가 뭐 이런 많은 뜻이 있다는 걸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뭐 이건 불사 쪽으로 너무 빠져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또 제가 쓴 책이 있어요. 부수라는 한자가 보인다는 책이에요. 그런 책들도 좀 사서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하일자는 뭐 이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5페이지 보니까 반고의 천지창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하나였던, 세상에 하나의 땅과 하늘이 분리된 중국 신화에 나온 인물이야, 반고가. 근데 저 한자 비유에서도 이 사람이 뭐 수분 사람이 아는 만큼 설명하게 돼 있으니까요. 얘기 속에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들어간 이유가 이제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을 때에, 하나일 때에 하늘과 땅을 이렇게 분리했다고 하는 중국 신화에 나온 인물이거든요. 이게 학문의 깊이가 계속 들어가면 신화에까지 이른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한자 하시는 분들 중국 신화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방고가 하늘과 땅을 분리했는데 손이 올라간 부분에 왼쪽에 보면은 그게 해예요. 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지금 삼조고예요. 삼조고. 이게 손이 닿는 부분의 높이에 지금 해가 떠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새는 삼조고인데,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인이겠어요. 딛고 있는 건 발은 땅이고, 손 위에 있는 것은 해가 있는 부위니까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람이에요. 중국 신화에 천지 창조와 관련된 인물이죠. 어쨌든 간에 뭐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설명드린 거이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가릴 패자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실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요?